2부도 부동산 알짜 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선된 부동산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전민균 과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공개되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전화 역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02-077-6358번 접수 받을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짜 정보 우리 이성우 대표 함께 따라갑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8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입지 여건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그 삼전역이죠. 종합운동장역 다음 역, 그러니까 3단계 연장 사업의 처음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호선. 지금 1, 2, 3, 4탄까지 다 끝났고 초역세권 지금 5탄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핫한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1, 2, 3, 4탄까지는 그냥 초역세권이라는 그러한 장점, 이 장점만으로도 어떤 가치가 높았는데 지금은 8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됐죠. 이쪽 지역, 역세권 주변 지역이 20층으로 건축이 허용이 됐습니다. 예, 드디어 이쪽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종상향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구의 또 지역구에서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향후의 미래 가치는 어느 지역보다도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물건 자체의 입지는 바로 역에서 나오자마자 출입구에서 나오자마자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준주거 지역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 코너 입지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나 개방성이 또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실동 자체에 보게 되면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0%가 아파트고 나머지 10%가 다세대 지역인데 이 물건지는 다세대 지역, 희소 가치가 매우 높죠. 다세대 지역의 준주거 지역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요. 대형 개발 호재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국제1호 복합지구가 있고요. 제2롯데월드가 있고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이렇게 대형 개발 호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남권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직장인 인파들이 이런 거주 비용의 저항감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철만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으로 임차인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인근의 어떤 상업시설도 증대가 될 것이고 브랜드가 높은 그러한 상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쪽 지역의 상가도 활성화되면서 향후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 또한 우수하죠. 이 잠실동 보게 되면 중상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사거리 주변으로 많은 학원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신천역 먹자골목, 방이동 먹자골목, 그리고 새마을시장까지 인근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롯데몰에서 어떤 영화 관람이나 문화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상상만 해도 좋네요. 회사는 가까운 데서 직주 근접 가능한 곳이고 앞으로 이 9호선 개통이 된다면 일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개발 호재 부분도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네, 최고의 개발 호재는 교통부터 먼저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9호선 연장 사업인데 드디어 6년여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지하철 공사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먼지감 풀풀 날리고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개통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개통이 된 후에 지하철을 9호선을 이용해서 내려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개통으로 인한 어떤 개발 호재의 가치가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하철 9호선 개통이 첫 번째 개발 호재고요. 두 번째는 건축 연면적이 제한이 20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땅이 가지고 있는 힘, 어느 지역은 전,
답 또는 일반 주거지역 매우 낮은 용적률로 높이 건물을 지어봤자 5층, 6층 이 정도 선으로 끝나지만 준주거 지역에 2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향후에 땅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고 변곡점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바로 옆에 있죠.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한전부지에 또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센터 그리고 코엑스도 확충하고 그리고 서울의료원 부지, 한국감정원 부지도 마이스 지원센터로 들어오고 또 탄천변은 수변 경관을 또 새롭게 또 리모델링 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서울 2030의 플랜의 하나인 서울 핵심 도심 강남이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되면서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명품 도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한정거장 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직장인 인력들이 얼마만큼 많을 것인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근의 다세대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매매가 자체도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면적 제한 완화로 업무 판매 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로 앞으로 활력을 띠는 그런 곳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건물은 어떤 특징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건물은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지역은 거의 건물 3층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완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건에서 소개를 하다 보면 계속 같은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물건이 소진이 되고 새로운 물건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그만큼 20층 건축이 또 허용이 되면서 더욱더 인기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 이제 예정이고요. 10층 중에 5층입니다. 물론 6층, 7층, 8층, 9층도 물건이 있는데 오셔서 도면을 보시고 상담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6m, 10m 코너에 접해 있기 때문에 코너 자리에 대한 가치 또한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풀옵션으로 천장형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 등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그리고 몸만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변에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 그리고 어느 정도 환기 그리고 채광까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도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매매가가 2억 7,800입니다. 20층 허용이 되면서 갑자기 1,100만 원씩 올린 지역도 있습니다. 올린 건물도 있는데 이 건물은 그대로 2억 7,800만 원에 진행을 합니다. 전세 예상가가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 5천만 원이 실투자금이면서 월세 보증금은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래서 월세 투자 시 1억 2,100만 원에 이런 좋은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감이 탁 오실 것 같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자세히 분석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어지는 두 번째 정보는 전민균 과장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3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과장님의 첫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왜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봐야겠죠? 입지 여건 분석해 주세요. 네, 입지 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을 도보로 약 3분에서 4분 내지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이며
제가 본 물건지에서 9호선 원주역까지 한번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서 가보니 약 5분 정도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도에서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위는 7호선 라인이 있고 밑에는 2호선 라인이 지나가며 2호선 강남역까지 가면 신북단선까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서초와 강남을 연결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도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처에는 또 반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역 일대는 도심 강화 및 역사권 관리, 용도 지역 변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은 강남부터 송파, 강동으로의 접근성이 우세해졌으며 강남 차병원은 원주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병원을 찾는 유동 인구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병원 수요 충족을 위하여 인근으로 상권이 확장되어 있으며 용도 지역 변경으로 지상복합 건물이나 생활근린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 인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오래된 빌딩을 다시 철거해서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 특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 병의 확대 계획도 있습니다. 성형 뷰티 업종들의 임대 수요가 늘어나서 원주역 주변의 신축 중인 병원 빌딩은 내년 초에 특히 많이 완공될 예정으로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근린시설이나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도 일부 층에는 병원을 들일 수 있어서 의료시설 공급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 신축 빌딩이 너무 한꺼번에 지어지다 보니 공실률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입지 여건이 워낙 좋아서 상권 형성에 맞춰서 공실률 걱정이 조금 공실률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입지는 삼성동에서 반포 구간 각종 편의시설 풍부합니다. 삼성동이나 반포 구간 편의시설이 높고 학동역에서 강남역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변 인구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시설이나 인근 프랜차이즈가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강남역보다 저렴한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직주 근접 특징인가요? 직장 가까운 곳, 그리고 교통 편리한 곳, 편의시설 풍부한 곳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는 워낙 또 개발 호재 많은 자치구로 유명하죠. 그 안에서 주목할 것만한 선별해 주세요. 일단은 개발 호재는 말씀드리면은 노현동은 특히 삼성동 근처에 있지만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위한 인근 지역 가치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와 지하부를 합쳐서 약 100만 평의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며 이 안에는 현대 GBC나 잠실운동장, 코엑스몰이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 GBC가 마무리되면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더 중요한 포인트들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랑 가격인데요. 차근차근 알아보죠. 먼저 건물부터 짚어주세요. 네, 서울시 강남 노현동 다세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원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분양 면적 62.36제곱미터입니다. 실제 면적 58.15제곱미터이며 층수는 약 6층에서 제일 꼭대기층 6층에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준공은 2018년 9월 이번 달 준공 완료이며 건물 또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약 20세대로 이루어진 매물이면서 근처에도 이미 진행 중인 다세주택이 많은 걸 보아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면서 필러티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CCTV를 사용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각 호실별로도 풀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서 입주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임차인들을 선호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역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공실률 걱정은 조금 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맨 꼭대기 로얄층 가지고 오셨네요. 이어서 가격대는요? 네,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매가는 약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전세 시 예상 임대가는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월세 시 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으며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며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자처 찾아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지역에 대한 궁금증, 물건에 대한 궁금증 전화 받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세 번째 물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신도시 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양 항만과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용도입니다. 일반 상업지역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면적은 대지 181.2제곱미터, 매매금액 3억 3,500만 원, 대출금액 2억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금액 1억 3,500만 원 전망되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지 251.9제곱미터, 매매금액 1억 6,400만 원, 9,900만 원 대출을 일으킨다면 6,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번쩍번쩍 황금신도시에서 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황금신도시 어떤 곳인가요? 네, 저 키다리 아저씨가 시청자 여러분께 황금을 얻을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황금신도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인 어떤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억제하고 21일 날 물론 뭐 공급을 또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당장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향후에 6년, 7년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에 대한 시간은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많고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상황인데 토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에 가까운 곳 또는 경기도 인근의 토지를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 쪽의 어느 지역 자체가 공시지가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세가가 토지의 시세가가 올라가는 지역 자체가 어딘가를 봤을 때 인구들이 많이 밀집이 되고 산업단지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인근에 또 직장인까지 많이 유입이 되지만 정주 지역 자체가 주거 지역 자체가 대체적으로 적은 지역을 한번 선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전남 지역의 광양 신도시죠. 광양 황금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광양 지역 자체는 일단 산업단지가 매우 많습니다. 광양 항만도 있고 포스코 제철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산업단지, 그다음에 세풍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 율촌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지만 주거지역 자체는 매우 협소합니다. 2014년까지 주거지가 많이 공급이 됐지만 그 이후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의 새로운 건축물 자체가 전체 아파트 비율의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 76%가 좀 오래된 건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주거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 보니까 여수나 순천 쪽으로 주거지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지자체 광양시청에서도 이제는 광양시도 주거지를 더욱더 확보를 해서 주거 활동을 하면서 산업 인력들이 더욱더 들어오면서 주거지까지 같이 만드는 그러한 신도시 개념의 어떤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구획정리 사업을 보게 되면 환지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하죠. 환지 방식은 뭐냐면 삐뚤빼뚤한 땅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공공주택 지역, 아파트 지을 지역,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구획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비용으로 시행사가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채비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지에서 채비지를 뺀 그런 비율 자체를 간보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채비지 자체가 지금 27만 평 중에 5만 평입니다. 5만 평을 지금 상업지역,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 나눠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 상태는 약 70% 정도 끝났지만 30%를 이제 2020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공정 상태입니다.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공정 상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지여건 자체를 보게 되면 광양 항만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차량으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입지에 있으면서 이 지역 자체의 용적률 자체도 다른 지구보다도 매우 높게 되어 있죠. 상업지역도 일반 와우지구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비율 자체가 700%인데 황금신도시는 1300%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중심 상업지역으로 키우기 위한 일환이면서 앞에는 광양항만 있고 뒤에는 또 LF에서 제공하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녹색 환경에 그리고 정주
개념의 이런 주거지역 그리고 앞에는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지을 분위기 또는 수요가 많이 높아져 있나 봐요. 건설사가 뭘 막 하기 전에 토지부터 선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개발 호재도 많다면서요? 네, 개발 호재는 뭐 포스코 광양 제철소부터 해서 묘도 산업단지 그리고 광양 항만 자체도 국내 수출입 물동량 자체가 유유이기 때문에 물동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바로 황금 신도시 바로 뒤에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있죠. LG 패션입니다. LG 패션이 지금 현재 광양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협력 사업으로 구봉산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죠. 27개 골프장 홀이 있고 그리고 테마파크, 그다음에 어린이 그 테마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둘레길까지 완벽하게 되는데 매우 넓은 면적이죠. 산 자체를 다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면서 바로 앞에는 황금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가치는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용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라는 그러한 이런 놀이시설이 돼 있으면 옆에 이러한 아파트나 또는 이런 상업시설 자체가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토지의 가치가 또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는 또 어떤 특징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토지는 아까도 환지도를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약 6만 평 정도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농협이 주관사이면서 무궁화 신탁에서 이렇게 자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무궁화 신탁으로 전부 다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한 필지를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필지가 있지만 두 개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상업지역은 3억 3,500만 원이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농협에서 60%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만 입금을 하면 되는데 대출 예상가는 일반 상업지역은 2억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일반 상업지역이 1억 3,500만 원이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1,300%에 건폐율이 80%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6,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안팎의 이런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옆에 바로 도의지구를 보게 되면 이번에 그 대우 프로지오에서 아파트 부지를 구매를 했죠. 평당 24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지면 이 황금지구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키우는 매머드 사업체이면서 가격적인 부분은 옆에 있는 공공지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광양시로 가서 토지 정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2분 거리, 2017년 4월에 준공이 됐고요. 13층 건물 내 4층, 복층을 포함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8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3억 8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복층을 포함한 방 3개, 희소한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부터 볼게요. 입지 여건이요. 네. 아까는 또 방금 전에 9호선 논현역, 언주역 근처 다세대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9호선 삼성중앙역입니다. 삼성중앙역을 약 도보로 2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직장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며 주변에 또 2호선, 3호선, 7호선 라인들이 주변에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이용해서 근처 선정릉이나 봉은, 청담 근린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숲세권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앞으로 추가로 6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어서 최대 8개의 노선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직장 인구들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근처 학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 휘문고, 진선여고 같은 명문 학군이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이나 강남교육진흥청처럼 관공서도 주변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설 또한 아주 뛰어난데 삼성동 하면은 코엑스몰이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밖에도 도심공항 터미널이나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주변 시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인구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 배분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부족해서 그만큼 이 지역 주변의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겁니다. 투자 가치가 아주 확실한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삼성동 하면 저는 코엑스만 생각이 났었는데요. 뭐 도심 공항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 등 살기가 참 좋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실 염려 덜면 얼마나 많은 개발 호재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호재로 한번 들어볼게요. 호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걸쳐 있으며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에 있는 약 잠실 야구장의 30배 정도 크기의 거대 지하 도시가 탄생될 예정이며 삼성역을 경유하는 약 6개의 통합 환승센터 및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갖추어지면서 하루 이용객만 약 58만 명이 넘는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2호선 삼성역 승객도 약 2배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주변에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대형 호재 수혜지와 GTX A 노선과 B 노선이 들어오면은 강남 3구의 핵심 지역은 감락역이 아니고 아마 삼성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남답게 대규모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특징이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복층을 포함한 방 3개, 오피스텔이지만 어느 가구가 와도 좀 커버가 가능할 만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보죠. 네. 12층 건물로서 약 44세대가 있으며 6산 도로뷰되어 있습니다.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에는 기계 주차장과 CCTV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각 호실별로는 풀 옵션들이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입주 바로 생활할 수 있고 임차인분들도 아주 선호한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생활관리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권이나 업무 지역보다는 주변 단지가 형성된 편의시설과 교통편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니까 여성 세입자가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사시면서 조용해야 되잖아요. 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시끄러운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 답사하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떨까요? 강남구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약 5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임대가는 4억 5천만 원이며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 임대가 보증금 5천만 원, 월 190만 원입니다. 대출액은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지 직접 들어보죠. 지금 9.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걱정이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피스텔은 약간 거기에서 조금 그 대책에서 조금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오셔갖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상담을 많이 받으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투자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에서 마지막 투자처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분은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 전민균 과장, M&T 부동산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실전 부동산 고고 더 핫한 정보 들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